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통계상 안 좋은 9월 달에 오히려 코인과 주식의 과열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통이 크신 분들 같아요. 향후 1년에서 무려 2년까지 주식과 코인에 강세장이 온다는 분들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부터 보면요. 미국 주식의 강세장이 2년은 더 간다 라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와 AI 호황이 랠리를 견인할 것이다. AI 잠시 주춤했는데 호황이 더 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가 촉발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S&P 500 지수는 22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래로 거의 2배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강세 3주년, 4주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스닥은 비트코인과 조금 더 동행하기 때문에 22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역시나 2배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공통점을, 공통 분모를 얘기해 보면요. 보통은 강세장은 5년 정도 가더라. 통계상, 확률상 5년 정도 가더라. 그래서 LPL 파이낸셜이라는 곳에서는 현재는 강세장 4년 차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의견이 많거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증시가 지금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을 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최근 35년간의 최고가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서 놀고 있을 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통상 1년 뒤에 보면 8%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해 있더라. 그래서 향후 1년 그리고 그 뒤로도 상승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역시나 통계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이제 썸네일 대표 주자죠. 에드 야덴이라는 월가의 강세론자. 근데 이분조차도 올해 4월 달에 관세 폭락이 왔을 때는 침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최근에 다시 바뀐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멜트업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오히려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멜트업이 뭐냐면요. 흘러내린다, 녹아내린다인데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이성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포모가 나오고 막 버블이 형성되는 그걸 멜트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급등을 걱정을 하고 경고를 한다. 제가 증거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야데니가 금리 인하는 증시의 과열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멜트업, 증시 과열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래서 뭐 멀티플이 어떻고 뭐 PER이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 결과만 딱 얘기를 드리면요. 연말까지 크게 오르고 내년 말까지도 지금 S&P 500이 뭐 당시에 6,5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무려 7,700까지 갈 것이다. 내년 말까지도 쭉쭉 이어질 것이다. 라는 과감한 예상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코인 방송이니까 코인 쪽도 한 명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다들 아마 알트코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분은 알트 불장이 향후 1년에서 2년간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분입니다. 저희 채널에 종종 등장했었던 마이클 반데포프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갖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팔아서 알트코인으로 다 바꿔놨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빨리 바꿨습니다. 24년도 뭐 중반쯤이었나요? 그때 빨리 비트코인을 다 팔고 알트코인, 특히 작은 코인도 이분은 많이 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워낙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분이 알트코인 약세장 이제 끝났다. 향후 1, 2년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소신 발언. 또 본인의 뭐 바람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다. 사실 뭐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작은 알트코인은 전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상승 국면을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사이클의 정점 지표 안 나왔고 시장 심리 여전히 낮고 이동 평균선 모든 걸 볼 때 아직 고점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정점의 징후, 고점의 징후가 전혀 없는데 지금 시즌 종료가 웬 말이냐? 뭐가 정점이 나오고 해야 버블이 나오고 터져서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23년 4분기 이후로 뚜렷한 움직임이
알트코인에는 없다. 비트는 많이 올랐죠. 뭐 XRP도 올랐고 많이 올랐지만 이제 이분은 작은 알트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알트코인은 거의 2년간 지금 죽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했고 조정을 당했지만 이제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서 비즈니스 사이클의 약세장과 함께 알트코인도 약세장이 이어졌다.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뭡니까? 계속 저희가 강조를 드렸던 ISM 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 PMI 지수가 알트코인의 움직임과 굉장히 일치한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비슷한 거는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찾는다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PMI 지수가 엉망이고, 뭐 중소기업, 대기업들, 구매 담당자들이 뭐 경기가 좋아야 이걸 좀 올려서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닌데, 이제 요게 아마 뭐 달이 갈수록 50을 넘어서 60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강세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임박했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런 의견도 표명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상승 여력을 보면 한 500%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알트코인 진짜 많이 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500%의 6배의 상승을 보느냐 아니면 하락을 한다면 이분이 생각할 땐 20에서 30% 정도라고 본다면 가성비가 어떻겠느냐 좀 덤벼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이분처럼 투자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트 이더 힘 빡 주고 솔라나 XRP 그 다음 순위로 주고 그리고 이제 잔잔한 코인들 잔잔하게 투자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이분처럼 하면 뭐 실력이 있으시거나 믿음이 뭐 뛰어난 분이 아니라면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분도요. 결국은 강세장이 1, 2년 지속되다가 나중에 닷컴 버블처럼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혹자는 이제는 국가가 들어왔다, 기관이 들어왔다, 뭐 전략 비축이 되면 또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월가를 너무 좀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블이 오고 많이 폭등을 한다면 최소한 비트코인은 뭐 반토막 이상은 저는 되지 않을까. 월가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향후 1년, 2년 그거까지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4분기 일단은 올해 4분기 정도는 그래도 꽤나 기대가 되는 다양한 이유들, 중요한 이유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블랙락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10년 묵은 사업이었죠. 수건 사업이었던 비트코인 ETF를 해냈던 분들이잖아요. 이들의 행동은 의미가 있다. 근데 이들이 뭐 하고 있다? 다음 달에 영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팔아먹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도 아니고 그냥 10월 초입니다. 10월 8일 정도부터 이제 막 판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막 들어갔는데 뭐 시즌 종료가 왔고 끝났고 뭐 조정이 오고 하락이 무섭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금융감독청이요. 다음 달부터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ETN 투자를 허용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영국 쪽은요, ETF보다는 ETN이나 ETP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만약에 블랙락이 들어가면 ETP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 투자자들에게 열어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살 수 있었는데, 사실 주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ETN이나 ETP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들만 뭐 전문적으로 살 수 있게 해놓고 개인들은 위험하다고 막아놨었는데요. 영국이 요거를 이제 규제를 풀면서 10월 8일부터 열어놓으니까 바로 1번으로 손들고 지금 블랙락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영국은요, 21년 1월 달부터 개인만 코인을 ETF나 ETP나 뭐 이런 걸로 금지를 시켜놨어요. 기관들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험하다. 뭐 이게 이유였죠. 뭐 IMF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아이러니하냐면요. 2019년도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지금 영국 얘긴데요. 선불 카드처럼 기프트 카드처럼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소액 살 수 있게는 또 열어놨어요. 이게 참 웃기죠. 우체국은 열어놓고 ETN, ETP 이런 건 또 막아두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정책을 펴는데 이게 정말 반대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뭔가 하다만 흔적, 우체국이 좀 더 뚫기가 좋았겠죠. 전통 금융보다는.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로비를 해놓고 좀 활로를 열어놓으려고 하다가 뭔가 끊긴 뭐 그런 느낌으로 있는 게 우체국 판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열었다가 중요하죠. 영국도 이제 자기들만 쇄국 정책하면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하이먼 민스키 모델 종종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현명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죠. 근데 가격은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2018년도, 19년도, 2022년, 23년 상반기까지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블랙락이다, 뭐 피델리티다, 뭐 이런 기관들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기관 뭐 DAT다 뭐다 난리도 아니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개인이 들어와야만 그때서야 이 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요. 버블이 나오면서 뻥 터집니다. 즉 개인들이 안 들어오면요. 뭐 버블이든 정점이든 고점이든 나올 수가 없다. 버블을 일으키는 건 반드시 개인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영국에서 허용을 해줬다. 좀 그렇죠. 정점에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미들을 보호한다는 분들이 이제 막 열었다. 기관들이 이미 다 사고 있었어요. 아무튼 개인이 들어오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죠. 버블이 이제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25년 4분기가 기대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아직도 대기 중인 IPO가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코인만 해도 너무 많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정말 많을 텐데 일단 첫 번째 피겨라는 블록체인 대출 업체가 있습니다. 공모가를 IPO를 한다는데 조만간 합니다. 근데 상향 조정했다고 하죠.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서클이나 크립토 거래소죠. 블리시에서도 공모가 처음에 몇 달러로 하기로 했는데 가격을 올리죠. 왜냐하면 이거 흥행이 될 것 같으니까 비싸게 팔아야 될 것 같으니까 둘 다 두 번씩 올렸습니다. 직전에 한 번 올렸다가 가격 또 한 번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피겨가 똑같습니다. 당초에는 주당 18에서 20달러였는데 20에서 2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해요. 요거 한 번 또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친구들도 두 번 올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IPO 주관사가 초과 배정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어디에서 많이 봤죠? 이거 분리씨가 했던 겁니다. 잘 팔릴 것 같으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정해진 물량 이외에 더 팔 수 있는,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옵션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당연히 흥행하면 쓰겠죠. 분리씨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굉장히 강세장이란 걸 의미하겠죠. 자, 또 다른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미니 거래소가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표 조달액이 또 상향됐다. 계속 상향이 되네요. 목표 조달액을 기존의 3억 달러쯤에서 4.3억 달러로 많이도 올린 것 같습니다. 왜요? 욕심이 나니까 팔릴 것 같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 증액은 투자 수요 과열로 인한 초과 청약, 뭐 주택 청약처럼 지금 막 수백 대 일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3호 투자가 반영된 결과다. 주당 17에서 19에서 24, 26 공모가도 올랐는데요. 여기는 더 특이한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나스닥의 3호 투자가 반영된 결과 여기에 5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저는 머리털 나서 처음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나스닥은 이 시장, 이 주식 IPO 하는 이 장소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판에 심판이 끼어들어서 나도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나스닥이 IPO 여기 자기가 이 장을 열고 있는데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찾아도 나오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뭐 자회사를 통해서 있거나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이 종목에 투자라는 건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했을까요? 일단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전략적인 면에서는 이 IPO를 흥행시킬 수 있겠죠. 야, 심판까지 끼어들었다고? 보통은 IPO 할 때
피터 틸이라든지 톰리라든지 이런 얼굴 마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심판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흥행 효과 있겠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일단 투자를 해서 짭짤한 수익도 거둘 수 있는 데다가 지금 나스닥은요, 크립토 거래소와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크립토 거래소에서 지금 토큰화해서 주식 팔고 있다니까 자기들도 코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코인 플랫폼도 인수를 해야 될 거고 이 지분을 인수하는 효과 그리고 투자해서 수익까지 거두는 효과 거의 꽉 먹고 알 먹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심판이 끼어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을 여러분들은 아마 조만간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크립토만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시간 이 IPO 되는 일정을 적어봤는데요. AI 세계를 돌려서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거는 시간은 좀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피겨 9월 12일 금요일 날 한다고 하고요. 주요 투자자 얼굴 마담으로 누가 있다? 드로켄 밀러가 약 5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피겨도 드로켄 밀러가 투자했대 하면 좀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 또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던 제미나이도 금요일쯤에 상장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윙클보스 자체가 유명한 데다가 아까 보셨죠? 나스닥이 역시 5천만 달러. 우연찮게도 5천만 달러로 금액도 똑같네요. 그래서 흥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의 원조죠. 블랙락 있기도 전에 크립토 시장엔 퍼주대강, 그레이스케일도 일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코인쉐어스도 한 4분기쯤에 상장 가능할 것 같다. 주요 투자자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소하실 텐데 클라나라고 해서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세요. 요게 좀 핫한 요새 내러티브잖아요. 그런 핀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투자자는 세콰이어 캐피탈 22%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꽤나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VC가 역시 얼굴 마담을 하고 있다. 굉장히 지금 다 닥쳐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훨씬 많이 있습니다. 리플, 크라켄, 비트고, OKX, 비트판다, 팔콘X, 레저 여기 그 크립토 지갑 만드는 업체 있죠. 빗썸도 한 해 만에 하고도 있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IPO는 평생 한번 기회를 잡을까 말까 하는 대박의 기회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시즌 종료되고 끝나면요. 이 친구들은 남들 재미 볼 때 4년 뒤, 3년 뒤, 4년 뒤를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과연 뒤쪽으로 갈수록 즐거운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내리막길이 벌어질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4분기가 기대되는 세 번째 이유, 오랜만에 파이사이클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만나야 끝난다죠, 파이사이클. 파이사이클은 쉽게 얘기하면 111일 이동평균선과 350일 이동평균선의 이 가격의 두 배를 곱한 게 만났을 때 정점이 나온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110일 DMA, 그러니까 이게 디스플레이스드라고 해서 그 변위, 이동을 앞뒤로 막 움직였다는 뜻인데 그렇게 그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최근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가격, 이 분위기, 요게 이제 노란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막 오르면 크게 오르고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고 350 DMA는 한 지난 1년 정도 이상의 둔한 움직임, 그 가격을 2배 정도 했는데 요 두 개 만났을 때 희한하게 정점이 나오더라. 근데 2013년 요때는 너무 이제 비트코인 시총이 낮아서 너무 급등이 나와서 만나버린 것 같고요. 이거 외에는 다 맞았다. 4년 사이클이 다 맞았던 것 같아요. 2013년도 말에도 이 노란색 단기가 이 초록색을 뚫고 올라오면서 정점이 나왔고요.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만납니다. 2017년 말이었죠. 다시 단기가 올라오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만나서 정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또 한번 만났네요. 이때가 21년 3월, 4월쯤 됐을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올라오니까 또 만나면서 정점이 나왔다가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만나려면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만날까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길어졌다, 없어졌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좀 길게 버티고 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좀 크게 확대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17년 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과 초록색이 만날랑 말랑 엄청나게 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19년도는 사실 뭐 그렇게 불장도 아니었거든요. 만날 뻔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바로 이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2019년 10월 달에 블록체인이 미래다. 뭐 갑자기 뭐 이거를 성장을 시켜야 되고 뜬금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막 네오코인도 막 중국 코인 날라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규제만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막 비트코인이 흥분을 해서 막 올라갔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때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떨어지면 이때 만났으면 오히려 정점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안 나왔다. 그리고 나서 언제 나왔다? 21년도 4월쯤에 상봉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때문에 뭐 이 급등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21년 4월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달에가 더 높긴 했는데 웬만한 지표들은 다 4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던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이제 다시 하락장이 왔다가 여기 좀 가늘어진 구간, 여기도 좀 만날랑 말랑, 여기만큼은 아닌데, 여기도 만날까 말까 했던 적이 바로 24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시키면서 두근두근 했지만 결국은 또 멀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가까웠던 게 여기 25년도 2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막 여러 가지 뭐 전략 비축이다 뭐다 공약을 하면서 설렐 뻔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는 꽤나 간격이 머네요. 이때 가격이 더 비트코인은 높았긴 하지만 덜 올랐다. 덜 올랐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굉장히 간격이 멀어요. 일이 없다. 만날 일이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일이 없을까?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아직은요. 이 노란색 글로벌 유동성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 지금 80일 오프셋으로 이제 지연되는 걸로 표시를 해보니까 뭐 80일이든 70일이든 100일이든 아무튼 이 노란색 유동성을 따라가고 난 다음에야 이게 만난의 만해를 논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뭐 유동성도 못 따라가고 뭐 금은 더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만나고 얘기하자. 이걸 만나야 여기 가까워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특히 미국에서 말라 있다. 뭐 관세 전쟁 일으키고 해서 유동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외에도 지금 이유가 되게 많아요. 4분기에는 뭐 전략 비축, 미국의 전략 비축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지금 미국이 주춤하고 있으니까 뭐 카자흐스탄도 전략 비축, 브라질도 전략 비축, 뭐 기르기스스탄인가요? 그런 나라들도 전략 비축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알트코인 ETF 뭐 10월 뭐 늦어도 뭐 한 말쯤에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것보다 가장 논리적인 이유를 딱 하나만 대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물주, 돈 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이 물주, 월가를 얘기하는데요. 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투자를 모르는 사람, 코인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코인을 샀나요? 주위에서? 별로 없을 겁니다. 뭐 고인물들이나 좀 사지 별로 없다. 그리고 17년도나 21년의 광기를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긴 봤겠지만 광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약간 설레는 정도? 그것도 고인물들의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큰 판을 짜는데 로비를 하고 지금 대통령 머리에서 전략 비축이 나왔을까요? ETF 승인이 나오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 큰 판을 짜는데 큰 돈을 쓴 월가 입장, 물주 입장에서는요. 최소 30배, 50배, 100배를 벌려고 했을 텐데 아직 안 들어왔다. 광기도 없고요. 뭐 모르는 사람이 코인을 사야 이들이 본전을 뽑을 거거든요. 이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지금 먹잇감을 찾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다. 지금 오히려 공포를 느끼셔야 됩니다. 오르긴 오를 텐데요. 오히려 이들의 정말 마케팅, 막 톱니가 지금 매일 나오고 있고 조셉 루빈이네 무슨 뭐 피터 트린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하는 게 전 무섭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요, 뭐 조정이나 뭐 하락이 언제 올지 뭐 이것도 두려울 수 있겠는데, 오히려 버블, 아까 뭐 멜트업이라고 했었죠. 포모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버블이 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오거든요. 이
폭락이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탐욕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얼싸들싸 나도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뭐 가자를 외치다가 진짜 파티에서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향후 3년, 4년 진짜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지니까 좀 두려워하는 마음, 상승이 오긴 올 텐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4분기에는 아마도 조정보다는 탐욕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나만의 매도할 목표를 갖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그 가격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이 가격 안 오면 안 팔아 이렇게만 딱 경직돼 있으면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고집을 부리다가 21년이나 17년처럼 대참사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연한 태도까지도 겸비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